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국장 측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다던데 맞는지. 이따 취임식에서 봬요. 반갑게.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견례 이후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검찰 인사일 겁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게는 글쎄요, 맞득치 않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이성윤 지검장, 그런데 유임관 측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이제 맞나요?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청년국장 측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다던데 맞는지. 이따 취임식에서 봬요. 반갑게. 인사는 설 연휴 전에 계획하시는 겁니다. 이따 취임식에서 봬요. 예,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 네네. 이성윤 지검장, 윤 총장 측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은 교체된다라고 요구할 거다. 이게 좀 주지의 사실인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거나 혹은 승진되거나 어쨌든 그대로 자리를 지킬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간부 인사에서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또다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의 관계, 이게 결정난다고 볼 수 있겠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사실상 검찰 내 그 반윤석열 세력의 그 핵심인데다가 실제로 중앙지검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논란도 있었지만 업무 실적이 이렇게 그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고, 특히 그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한 성명 과정에서 굉장히 이성윤 지검장이 리더십을 상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법무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놔줄 것이냐, 바꿀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할 텐데, 예. 최근에 그 업무 보도를 보도를 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최근에 주변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폈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원한 대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거나 예. 아니면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건데, 아마도 얼굴이 필 정도로 조렸다는 거는 유임될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청와대나 그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2월이 넘어섰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시장 그 선거가 달아오르고 4월 초까지는 서울시장 선거죠. 아마 5월 달에 일찌감치 차기 검찰총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관리하다가 윤 총장 물러나고 검찰에 새 판을 짜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도원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이성윤 지검장이 얼굴이 폈다는 건 일부 보도를 그냥 인용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이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 인사를 두고 적어도 2번은 만나겠다, 이렇게 어제 말했었죠. 화면을 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윤 총장과는 만날 시간 조율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인사 의견을 들을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율 좀. 네. 이번 주 중에 만난다고. 김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저희가 박범계 장관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보면 심재철 검찰국장, 뭐 이정근 형사부장, 꽤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던 인물들인데, 심재철 국장은 교체를 하더라도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윤 총장과의 전선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임시킨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검찰 인사가 이번에 사실은 윤 총장도 마찬가지로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고위 간부, 고위 검사장이 소위 말해서 계파가 어디냐, 성향이 어디냐, 이런 거 외부에 잘 안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1년 동안에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정부와 친하다, 친하지 않다, 총장과 친하지 않다가
본인들의 진짜 속리하는 선거제 딱지가 다 붙어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저 네 사람, 이성윤, 심재철, 이종근, 신성식 검사장, 존칭 빼고 이 네 사람이 작년에 있었던 그 사태에서 추장관 선에 폈던 소위 말하는 친정부 검사라는, 실제로 본인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그렇게 비춰져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지금 과연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걸 보고 언론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해석할 때 이번에 윤 총장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 박 장관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는 걸 해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의 박범계 장관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네 사람 중에 아마 굳이 뭐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면 최소한 둘 정도는 이 현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게 하는 게 그나마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 내 쪽에서 가장, 저 법무부도 마찬가지지만 윤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자리는 저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심재철 검찰국장일 거예요. 예. 일단 이성윤 지검장이 정말 이 보도대로 유임이 된다면 일각에서는 과거 작년 1월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시작과 같은 모습이 재현되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박범계 장관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뭐 의견을 좀 청취한다 이런 개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최소한 이성윤 지검장만이라도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럼 윤 총장 측의 생각과 반발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야 이번 인사에 바로미터는 제가 볼 때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입장들을 직접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아마 제기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 좀 넘은 상황인 거고요. 나머지 3명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임명이 됐으니까는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 소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게 추미애 윤석열 갈등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또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법무부 장관도 최소 2회 이상 협의하겠다고 얘기했었고, 그냥 의견 수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얘기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듣겠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만약에 유성윤 서울지검장이나 심재철 국장을 인사이동하게 됐을 때는 이게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반대로요?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들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다른 반대 입장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제가 볼 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정도의 절충안을 통해서 서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절충이 될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만약에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을 때 또 상당히 또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회 이상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만약에 3, 4회가 된다면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부의 두 분 간의 갈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와대 의중은 절차를 거쳐서 좀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 요청들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정하게 접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희 부대변인, 전망이긴 한데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되면 작년 1년 동안 꽤 시끄러웠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남은 윤 총장 임기 동안 재현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앞서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아까 친정부 성향의 4인방이라고, 예전에는 이런 두드러짐이 검찰 내부의 인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는데 왜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여했던 분들로 콕 집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언론에다가 이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성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그 인사가 뭐 유임이 되든 뭐 승진이 되든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는 우려는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지만 결국은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민정수석으로 새로 신임 대신 그 신현수 수석과 함께 숙고 끝에 뭐 어떤 결론을 내려실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그 검찰총장의 무한한 무소불위의 권력의 견제 장치였던 부분을 계속 견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사 문제가 표면화돼서 지금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윤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 업무 복귀한 다음에 특히 그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가동 중단,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지금 검찰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다시 들어가고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 총장이 이걸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 월성 1호기 그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1일 날 월성 1호기는 언제 가동 중단하는 거야? 물었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고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예.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 가동 중단됐느냐고 물었던 것이 무슨 경제성을 조작하고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당연히 그 대통령에서 챙길 문제가 아니냐. 그 선에서 정리가 되면은 수사가 더 윗선으로 안 가고 그 선에서 멈추겠죠. 울산시장도 30년 친구 당선되는 게 소원이다 말했다고 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그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만약에 이런 그 어떤 그 대화가 윤 총장하고 청와대나 법무부 간에 오가고 어느 정도의 그 뭐 합의라고 하기는 어떻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향후 뒤따르는 인사도 굉장히 순조로울 거로 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그 상호 간의 대화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다면 인사가 굉장히 난항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나온 신호를 볼 때 최근에 그 어느 신문이 그 윤 총장이 이성윤 그 지검장 그 바꾸는 걸 원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쯤 청와대에서 이성윤 총장은 유임될 거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와대 법무부와 윤 총장 간의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그 의견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는 계속될 거고 거기에 대한 방어도 계속될 거고 따라서 인사도 어려워지고 이 문정권과 윤 총장의 관계도 계속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동훈 의원님 잠시 언급하셨던 지금 일부 정권을 겨냥한 권력 수사를 이성윤 지검장이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결재를 미루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과거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당했어? 그 비밀번호 풀어줘라. 비밀번호 지금 안 풀어줘가 2달 동안 수사가 진척이 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선배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선배가 아예 뭐 관여를 하지 말라면서요.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독직폭행 사건이 나고 그리고 또 수사팀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언론에 의하면은 우리 김영대 부원장님한테 고소를 드렸다. 불법죄를 한 번도 없습니다. 찾아가서 보험장님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 끝난 후에 해줄 때 관여해 주셨고요. 오히려 보험장님이 저는 이런 게 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제 밤부터 나왔던 보도인데 뭐 문화일보 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왜 지금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왜 최종 결재를 안 해주냐라고 했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수사팀에게 이성윤 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혐의를 유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살인범 잡을 때 DNA 검출이 안 되면 DNA 기술 나올 때까지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도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 보시면 어쨌든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법원에 가져갔습니다. 못 풀어요. 근데 한동훈 검사가 쓰고 있는 그 전화 기종이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풀지 못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푸는 게 과학수사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풀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건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요? 자,
모든 수사에서 휴대전화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제 이제 문화일보도 보도를 했듯이 황희석 이 사건이 있어서 결국 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제보자 X라고 불리는 지모 씨의 휴대전화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했어요.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사팀이 봤을 때 휴대전화 보지 않아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동훈 검사 사건 관련해서도요. 수사팀이 다른 증거 다 포함해서 무혐의 의견을 내고 그리고 100페이지 정도의 수사보고서를 만들어서 검사장에 결재를 하러 간 겁니다. 네. 그건 수사팀의 그 의견은 설사 휴대전화를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봐도 이 사람의 혐의는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못 봤기 때문에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려야 된다? 글쎄요. 저는 저건 뭐 수사에 대한 의지라기보다는 나는 당분간은 결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개인의 어떤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팀은 뭐 다른 증거들로 봤을 때 휴대전화 말고도 무혐의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 보신 것처럼 휴대전화는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끝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관님이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신분, 또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신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미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네. 진상을 좀 밝히는 네.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네, 않나. 그럼 시간이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좀 수사를 좀 지켜보자. 아까 김 변호사님은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좀 캐물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그렇다고 윤 총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추 장관은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윤 총장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또 자기 편들기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윤 총장이 여기에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 인사에서 뭐 바뀌게 된다면 자리를 바꾸게 된다면 굳이 여태까지 버텨왔던 거를 사인을 하고 갈 이유는 없으니까 조금 더 버티는 거고 만약에 버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인사를 앞두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사건 여태까지 버티면서 이 윤 총장 세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정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고려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이성윤 지금 지검장도 그렇고 포렌식을 못해서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아서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재를 못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하고 신라젠을 취재했던 기자하고 유착이 돼서 뭔가를 꾸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자에 대한 노트북과 휴대폰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들어봤어요. 예. 물론 그게 불법이라서 나중에 돌려주겠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유착이 있었다면은 한 검사장과 그 기자와의 오고 간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다 봤을 텐데 그럼 거기서 증거가 없다면 한 검사장의 폰을 열어봐도 증거가 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박범계 장관과 윤 총장 얘기를 하면서도 또 추 장관 얘기가 심심치 않게 영상에 나왔거든요. 근데 나병희 부대변인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 SNS를 통해서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3대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추 장관님이 이제는 자연인이 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완의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가진 소명을 계속해서 의견 개진을 저렇게 SNS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3가지에 대한 개혁안을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이전에 법무부에서 밝혔던 검찰개혁안에 대한 파일까지 다 올리셨는데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님께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완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한마디 같이 제가 못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도윤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무혐의 결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그 아이폰 11 포렌식 가능하다는 얘기도 또 어디서 들리더라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가 아주 결백하다고 하면 이런 정도 이 사안이 이제 깊이 들어갔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던지 아니면 이성윤 검사장은 여기서 지검장께서는 여기서 간둘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혐의가 아니라 사건의 진척 더 어떤 증거를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결국은 검찰 제19 감싸기가 돼버리는 부분을 뭐 그 부분이 안고 갈 이유가 없으니 좀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개혁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고요. 김지혁 교수님, 옆에 계신 남영희 부대변인이 이제 자연인, 정치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검찰 개혁을 일단 기치로 삼아서 이제 본인의 존재감 발휘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잊혀지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입니까? 그냥 아니면 검찰 개혁 스스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언어에서 오랜만에 옳은 언어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얘기한 내용이 수사 기사 조금 분리인데 뭐 과거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인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 내용 가지고 권력이랑 유탁하거나 아니면 검찰 스스로의 제 식구를 감싸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측면도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특별 사법경찰 같은 게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금융시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부가 좀 금융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검찰총장도 대통령 권한도 견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검찰총장 권한도 견제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맞게 검찰 개혁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퇴임자로서의 하나의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볼 때는 저런 발언을 하실 필요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좀 논란이 되는 소설 이런 발언은 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몇 가지 있어서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정권 수사는 저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에 철건이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봐라는 얘기를 안 했을 때 오히려 이건 직무유기인 게 아닌가. 또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그때 거기에 대한 불법적인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해외 도피를 방치했을 때 이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검사가 그것을 봐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뭐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검찰이 정권 수사를 하되 검찰 스스로가 보여왔던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엄정성만큼 거기에 대한 발언들도 하셔서 좀 균형 있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박한 검찰 인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 중심으로 뉴스탑 때 첫 번째 이슈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